다정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릴 육지거북이는 이제 평소에 소개시켜드렸던 동해르만이나 마지나타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벨즈 힌지백이라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그런 육지거북이 종류인데요. 평소에 보셨던 육지거북이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 생소하게 생겼어요. 이제 일반적인 육지거북이보다는 주댕이가 조금 더 뾰족하고 등이 좀 부채꼴로 다 펴져 있는 게 특징인 육지거북인데요. 국내에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육지거북은 아니에요. 국내에서 이제 막 육지거북이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이 유통이 되는 그런 보급화된 그런 생물은 아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마니아틱하다 해야 되나? 유통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게 바로 이제 힌지백 육지거북이고요. 아프리카에는 육지거북이가 되게 다양한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몇몇 종을 빼고 나서는 나머지는 유통량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얘네들의 기본적인 서식지라고 하면은 나이지리아, 콩고 막 이런 데서 이제 연안가에 서식을 하는 종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 아프리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더욱 덥고 이제 건조한 기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연안은 되게 습하겠죠. 약간 습한 기후에서 사는 약간 습기형 그런 육지거북이 종류거든요. 얘네는 키우다가 죽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얘네는 아프리카에 산다 해서 되게 고온 건조하게 키우다 보니까 죽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파충류들은 의외로다가 높은 습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힌지백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습도를 요구하는 편이에요. 약간이 아니구나, 좀 많은 습도를 요구하는 바로 거북이가 이 힌지백 터틀이고요. 습도가 낮으면 애들이 눈을 못 떠요. 이 눈이 말라가지고 눈을 항상 감고 다니는데, 그렇게 되면은 습도가 부족하다는 거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또 애들이 이제 습도가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아프리카란 건조한 기후에서 어떻게 높은 습도를 요구하냐면은, 이제 낮에 건조하고 너무 온도가 높을 때는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숨어 있다가 주로 저녁가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런 만큼 사육장을 꾸며주실 때는 항상 애들이 버로우를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바크와 코코피트, 에코워스 등의 바닥재를 높게 깔아줘가지고 애들이 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신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 거죠. 또 사육장의 경우에는 얘네가 야생개체들은 30cm가 넘어가는 그런 엄청나게 좀 큰 애들도 있긴 한데, 사육하에선 그렇게 자라는 경우는 좀 어려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2자 이상의 사육장은 준비해 주신 게 좋아요. 1자가 30cm니까 2자는 가로 60cm 이상, 최소 한 2자인 거고, 웬만하면 3자 정도의 사육장을 준비해 주신 게 좋고요. 그리고 습도는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항상 70에서 80% 정도의 습도는 유지해 주는데, 그 습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물그릇을 좀 크게 해주시는 게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얘네들은 이제 주로 야간에 활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애들이 햇빛이 이제 더울 때는 이제 막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한데, 이제 사육하에서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은신처는 꼭 해주셔야 돼요. 은신처도 종류가 많아요. 저렇게 나무로 된 은신처도 있고, 여기 있는 돌로 된 은신처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육자의 이제 개성에 따라서 알아서 해주시면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저희 매장 오셔서 비싼 돌로 된 은신처를 사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은신처까지 깔아줬으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사육장을 좀 거기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 알아서들 자기의 몫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은 스팟존이 여기 있으면은 은신처를 여기 구석에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스팟존과 은신처를 같이 두기보다는 일광욕도 했다가 숨을 수도 있다가 이런 식으로다가 사육장을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온도, 제가 아까 말했나? 온도는 23에서 27도가 좋은데, 야간에는 약간 온도가 떨어져서 23도보다 조금 떨어져도 되긴 하는데요. 사육화에서 맨날 온도 일일이 막 조절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25도 정도에 설정을 해주시고 맞춰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사육장이 넓어가지고 스팟존은 한 27도가 맞춰지고, 스팟존이 아닌 쿨존은 한 23도에서 22도까지 떨어지면은 정말 금상첨화의 사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얘네가 습도가 안 맞으면은, 첫 번째로 눈을 못 떠요. 항상 눈을 감고 다니니까 먹이를 이제 구별을 못하고, 또 호흡기에 질환이 와요. 이제 항상 건조하다 보니까 이 폐가 정상적인 이제 작동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겠죠? 폐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어져서 감기로다 확산이 되기도 하고, 그냥 그 외에 거식 같은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항상 고습도의 그런 수분을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감기 걸려서 콧물이 나오면 뒤지겠네. 그리고 스팟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다 빛이 나오는 스팟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애들 일광욕을 하니까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어차피 스팟과 UVB를 둘 다 써주잖아요. 이건 UVB 램프라 해서 자외선 램프인데, 얘들이 비타민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UVB 램프도 빛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만으로도 낮에 이제 애들이 낮이고 밤이고 구별이 가능하니까 낮에는 이걸 틀어주시고, 이제 스팟 대신에 이런 세라믹 히터를 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건 열이 나오는 건데, 일반적인 스팟은 불빛으로 다 열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안에 열선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빛은 없는데 열이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 UVB를 틀어주시면 되게 금상첨화죠. 이거는 야간에 틀어도 빛이 없으니까 애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이거는 주간에 낮에만 틀어주시고 밤에는 꺼주시고, 이거는 계속 켜주셔도 애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좀 보다 편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얘네 먹이. 이 흰지백 터틀은 육지거북이가 되게 귀엽고 순수하게 이제 막 꽃과 풀만 먹고 살 것 같이 생겼지만은, 실제로 야생에서 코끼리 똥도 주워 먹고 작은 벌레도 주워 먹고 죽은 동물의 시체도 먹고 하는 약간 좀 땅끄지 같은 친구들이거든요. 굳이 말하면 구더기는 아니구나. 그냥 잡식성이라고 하죠. 잡식성의 파충류다 보니까 항상 먹이를 주실 때는 단순하게 채소만 주시기보다는 가끔씩은 귀뚜라미나 뭐 비계가 없는 소고기, 그리고 부드러운 소고기요. 그 외에도 뭐 얘네 전용 사료나 게사료도 섞어주시면은 되게 건강하고 이제 귀여운 흰지백 터틀의 사육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댕이가 자꾸만 이렇게 앵무새처럼 자라나요. 이거를 좀 막아주고 싶으면은 그 먹이로다가 가끔씩 그 갑오징어 뼈 같은 걸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그걸 갉아먹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몸도 이제 보디도 좀 튼튼하게 자라나고 주댕이도 어느 정도씩 좀 갈리면서 보다 이쁜 거북이로다가 자라나는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보시면 진짜 이런 애들이 어떻게 아프리카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딱 거북이 고르실 때는 들어와가지고 무거운 애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 걔네들이 잘 먹고 건강하다는 거니까 양쪽 눈을 잘 떴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사육 환경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흰지백을 키우고 있는 거북이 사육 환경인데요.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저도 샵이고 영리를 추구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바닥재를 그렇게 높게 깔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바닥재가 금방금방 건조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분을 엄청 많이 공급을 해주거든요. 보시면 벽면에 물이 고여있죠. 그만큼 분무질을 많이 해줘가지고 내부의 습도를 높여준 상황이고요. 저기 물그릇과 먹이 그릇은 필수고요. 그리고 애들이 약간 좀 빛을 좀 가끔 기피하다 보니까 은신처를 크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은신처가 크면은 애들이 여기 숨어가지고 지내다가 추우면 나와서 일광욕도 하고 눈이 아프면 다시 들어가고, 먹이 그릇은 은신처 주변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애들이 소심하다 보니까 숨어서 짱 박혀가지고 쭈글쭈글해져 있다가 좀 기어 나와서 밥도 주워 먹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고, 그런 환경이 가능하고요. 사실 얘네들은 키우다 보면은 얼굴을 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새끼 땐 소심해서 좀 숨어있고 좀 자라야지 활동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거북이 피규어를 한두 개씩 넣어주시면은 주인이 외롭지 않게 즐거운 사육이 가능한 거죠. 제가 오늘은 영상 찍을 때 이 시청자들에 대한 예의로다가 남자의 정장을 입고 있어요. 이거는 깔깔이라고 하는데 제가 2010년도부터 입어가지고 지금 벌써 이제 나이가 7살이 넘었네요. 저의 그런 전우애가 느껴지는 그런 전투복이죠. 자, 아무튼 이건 거북이 피규어인데 진짜 같죠? 잘 만들었죠? 이 육지거북이는 사육장을 그렇게 해치지 않고 막 더럽히질 않다 보니까 내부에다가 주인이 약간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꾸며주셔도 애들이 그렇게 막 파괴하고 다니질 않아요. 대신 여기다가 막 괜한 풀 같은 거 심어 놓으면은 그 풀 머리채로 다 뽑혀 있는 것도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피규어 한두 개씩 넣어 놓으시면은 조금 귀여운 사육이 가능한 거죠. 이건 자동 온도 조절기라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꺼지고,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그런 기능이 있는 그 사육장인데요.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세라믹 히터라고 보였잖아요. 그것도 알아서 꺼지고 켜지고 하니까 전기세를 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이 거북이는 초기 투자가 조금 들어가는 편이에요. 처음에 키우면은 막 사육장에 뭐 칼슘제, 먹이에 은신처에 막 이거 다 하면은 한 20만 원대 정도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우더라도 강아지도 막 예방접종이니 뭐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거북이가 오히려 훨씬 저렴하게 키울 수 있는 생물인 거니까요. 초기 투자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저렴하고 재밌게 키울 수 있는 게 거북이에요. 자, 그리고 이 흰지백 터틀이 가격이 좀 비싸요. 마리당 한 18만원 정도 유통이 되는데, 제가 이번에 약간 좀 파격가로다가 마리당 10만원씩 지금 국내에선 거의 처음으로다가 분양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흰지백을 키우고 싶었는데 얘네들의 높은 분양가 때문에 조금 걱정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그의 거의 반값에 준하는 10만원에 입양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아무튼 영상을 10분을 채워야 되는데 저도 광고로 다 먹고 살려면은 뭔가 잡소리를 하면서 10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호스필드랑 동해르만이 같이 서식을 하고 있네요. 얘네는 뭐 맨날 찍어가지고 할 말이 없다. 지겨워. 동해르만. 육지거북이가 진짜 마니아층이 되게 두터워요. 이 해외에선 육지거북이에 진짜 환장하시는 분들은 막 몇억 원씩 막 그렇게 쓰거든요. 그만큼 육지거북이 종류는 다양하고 알려져 있지 않은 종류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희귀한 종류들은 가격이 또 엄청 비싸요. 또 멋있게 생긴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육지거북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만큼 키우다 보면 매력이 넘치는 게 바로 이 육지거북이거든요. 보면은 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게 귀엽잖아요. 얘는 마시나터인데
이번에 간만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얘네가 유럽에 서식하는 육지거북이 중 거의 최강이라는 애들인데 들어오고 나서 이제 되게 빠르게 분양이 되고 있어요. 얘네도 마리당 17만원 가는 약간 가격이 있는 종인데도 그만큼 좀 인기가 많은 게 또 신기하네요. 나 어릴 때는 5천원짜리 햄스터도 진짜 벌벌 떨면서 썼는데.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10분 어떻게든 제가 헛소리 하면서 채웠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요. 이번 기회에 저거 아까 전에 흰지 백터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은혁아 여기 바닥도 좀 이따가 한번 세척하자.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